몇 년 전부터 겨울이면은 거리를 휩쓸고 있는 초히트 아이템 롱패딩. 롱패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롱패딩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롱패딩을 만들고 있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장. 공장 밖까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공장 안은 역시나 분주한 모습인데요. 작업자가 탁자 위까지 올라가 작업에 열중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롱코트 패딩 재단이요. 허투루 버리는 원단이 거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재단을 하고 있는 작업자. 끝부분까지 깔끔하게 잘라 정리하면 롱패딩 한 벌의 재단이 완성됐는데요. 이상하게 원단의 사이즈를 탁자에 그리더니 다시 재단한 원단을 접습니다. 이거 이제 겹치고 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여러 장을 같이 자르는 것이 작업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원단 여러 장을 겹쳐서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겹쳐진 원단이 밀리지 않게 양쪽 끝은 집게로 단단히 집어주고 평평하게 천을 정리해줍니다. 몇 장을 겹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장인데 이게 40장입니다. 40장. 두 겹이기 때문에 40장. 원단을 여러 장 겹쳐서 한 번에 재단하는 방법은 작업자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40겹의 천을 정확하게 각을 잡아 펴준 후 미리 그려놓은 재단 본을 위에 올려 원단을 자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작업자가 못 보던 기계를 꺼내옵니다. 지금 이거 갖고 오신 거 이건 뭐예요? 재단 기계입니다. 이게 재단 기계예요? 네. 가위로는 두꺼운 원단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재단 기계를 사용해 깔끔하게 원단을 잘라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무려 40벌의 롱패딩 원단을 한꺼번에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시는 거 무슨 부분이에요? 소매예요. 소매요? 네. 소매부터 몸통, 깃, 모자까지 하나하나 잘라나가는데요. 자칫 칼날이 잘못 나가기라도 하면 원단 자체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짧은 초보들은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각조각 잘라져 있는 이 원단이 어떻게 롱패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 잘라지는 모양을 봐도 어느 부위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듭니다. 등판. 롱패딩의 가장 넓은 부위인 등판까지 잘라 재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제작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겉감 재단이 완성된 겁니다. 예, 쪼가리가 많죠. 그 쪼가리를 다 이어서 옷을 만들어야 돼요. 겉감 재단을 마치고 검은색과 흰색, 양면의 색이 다른 원단을 집어든 작업자. 얼핏 보면 솜이불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안감. 안감이요? 예. 근데 좀 이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생긴 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붙였잖아. 딱 붙여가지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선 롱패딩의 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온성을 위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넣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렴한 가격에 따뜻함을 주는 소재인 두툼한 솜을 붙인 안감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안감 역시 재단은 필수인데요. 겉감과는 달리 들어가는 부위가 적다고 합니다. 뒷판, 앞판, 소매. 소매요? 네. 소매까지 3가지. 안감은 보온이 필요한 앞판과 뒷판, 소매, 모자 부위만 재단을 합니다. 벌써 뒷판의 재단이 끝났습니다. 땀 만들 때처럼
여러 개 겹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많이 밀려나가지고 이게 저 겉감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안감 재단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재단한 겉감의 사이즈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다르게 재단된다면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봉 작업입니다. 먼저 안감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달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안단을 달아야 돼요. 안단이요? 예. 안단이 뭐예요? 이게 겉감하고 안감하고 씌울 때 바로 합복을 못하니까 얘를 붙여서 합복을 해야 돼요. 롱 패딩은 안감과 겉감을 따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이번엔 어떤 부위일까요? 팔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다 이제 다시 재봉을 해주는 거예요? 예, 박음질을 할 거예요. 소매통 부분은 반을 접어 한쪽에만 재봉질을 해줍니다. 안감의 재봉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찬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바느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감은 다 만들었어요. 이제 롱 패딩의 안감 부분 작업이 끝났는데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롱패딩 이제 겉감을 만들어요. 드디어 겉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겉감은 재단 조각도 많고 속주머니와 겉주머니까지 재봉질을 할 부분이 많아 안감보다 작업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겉감의 재봉도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롱 패딩 만들기의 90% 정도가 완성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안감하고 겉감하고 이제 같이 합해서 씌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옷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뒤집으면 이제 완전히 나와요. 미리 만들어 놓은 안감과 겉감을 합체시킵니다. 점점 우리가 아는 롱 패딩으로 완성되어 가는데요. 말 쪽에 안단이랑 껍데기에 지퍼 단 거랑 같이 씌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 네. 이래서 안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미리 안단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겉감과 안감을 연결해야만 롱 패딩이 우는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뒤집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일단이 지금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끈을 넣어갖고 이쪽 소매 끝을 먼저 빼고 이쪽도 빼고 이렇게 하면 옷이 완성이 나와요. 따로 작업할 땐 몰랐는데 뒤집어 놓으니 신기하게도 롱 패딩 모양이 나옵니다. 아, 이제 이게 완성된 거예요? 예.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허전한데요. 겨울철 매서운 바람을 막아줄 모자입니다. 이제 모자 다 씌우고 뒤집었어. 모자도 몸통 부분과 같이 거꾸로 작업을 한 뒤 뒤집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몸통 부분에 모자까지 달아 완벽하게 롱 패딩이 완성됐습니다. 그 이렇게 완성된 건지 어떻게 해요? 이제 사장님이 한번 입어보시고 테스트 해보고 이제 납품으로 갈 거예요.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입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사장님. 지퍼로 돌리세요. 됐네. 모자 털불짝에 넣으니까 더 이쁘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예, 잘 된 것 같네요. 이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아주 좋네요. 아유 좋죠. 저도 만드는 사람도
만들 때는 힘들어도 완성돼가 넣으면 옷이 이쁘게 넣으면 기분은 좋아요. 신발 공장이 밀집해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방환화 공장. 공장 안은 오전 일찍부터 뭔가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도대체 뭘 옮기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무게로 보이는데요. 신발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재입니다. 오전부터 배달되어 온 것은 방환화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죽과 충전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배송되어 온 물량만 20롤 정도인데요. 이것은 방환화 3,000켤레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새 자재가 들어오자마자 작업대에 가죽을 펴고 일을 시작합니다. 원단을 준비 과정에 잘라서 재단하게끔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좀 신기합니다. 테이블 크기로 원단을 자르고 다시 그 위에 가죽을 쌓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목을 개피는 것은 생산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 원단을 같은 크기로 겹쳐서 쌓아 올리고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신발 재단을 할 수가 있어 효율적인데요. 마무리는 원단이 밀리지 않도록 스테이플러로 찍고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이번엔 스펀지 같은 하얀색 판을 원단과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 위에서 겹쳐 고정시키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패딩 슬리본 안에 들어가는 패딩 충전재. 예. 패딩하고 패딩 원단 사이에 두툼하게 보온 효과를 내기 위한 충전재. 겹겹이 쌓여서 고정시킨 원단은 니을자로 접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작업자가 원단을 펴서 작업하는 데 편하다고 합니다. 다음 작업자가 두껍게 겹쳐진 원단을 기계 위에 평평하게 펴놓습니다. 이번 작업은 방한화의 재단 과정입니다. 신발 첫 시작. 근데 신발 모양이 아닌데요? 다 붙이면 됩니다. 얘네가 봉제를 해야 돼, 재봉을. 신발의 재단은 기계로 찍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옷에 비해 작업 속도가 빠른 대신 작업량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쇠는 뭐예요? 발형. 발형이요? 예, 신발. 발형은 철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발의 디자인에 맞춰 재단 부위를 틀로 만들어 본을 떠놓은 도구입니다. 그냥 철인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눌른 다음 뭐 잘랐어요. 이 날을 세웠잖아. 칼 날을 다 세워줬잖아. 자세히 보니 발형 끝부분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위험하게 있어요. 위험해요. 옛날에는 막 손 잘리고 이런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유압기 반자동이라서 괜찮아. 옛날에 발로 밟았잖아. 발형의 끝부분이 날카로울 뿐 아니라 발형을 누르는 유압기의 압력이 무려 1톤이나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지쳐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다 보면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신발 옆에. 신발 옆이요? 예. 신발 포켓 맨 앞쪽. 맨 앞쪽이요? 예. 이게
이게 어떻게 신발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 앞에 신발 얼굴 요 모양. 아까 이런 게 옆으로 다 붙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붙이다. 요렇게 오므라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도대체 몇 종류인 거예요? 엄청 많아요. 가짓수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수십 가지 되지. 수십 가지요? 예,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발형으로 찍어내면은 이런 모양의 원단 조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떤 신발이 나올지 도통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는 거 같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보고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신발이 안 돼. 이렇게 방향 이런 거 꼭 지켜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루에 작업 얼마나 하세요? 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빼면 9시간 하는 거지. 9시간. 9시간 동안 그러면 신발을 몇 켤레 정도 만드시는 것 같으세요? 몇천 점 하죠, 몇천 점. 몇천 켤레요? 꼬박 10시간을 서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여간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작업자가 다리와 허리가 아픈 것을 참으며 작업하는 양은 무려 하루 2,500켤레. 고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무조건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빈 공간 없이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오케이. 재단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노수 양을 줄여야죠. 그래서 버리는 게 적게끔 쓰레기 적게 나오게. 경력 20년의 베테랑 작업자가 재단한 원단은 정말 빈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알뜰합니다. 작업 끝났어요. 어느새 수북히 쌓여있는 재단 조각들. 이렇게 끝난 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담아가지고 이제 미싱 봉제하는 데로 갑니다. 예. 오늘 작업한 물량은 비닐봉지에 담아 각각의 디자인대로 정해진 위치에 두면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역 3층에 이제 본사 공장 3층에 재봉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방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바느질 작업이 진행되는 재봉실입니다. 겨울 성수기를 맞아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재봉실 한편에서는 작업자가 지퍼에 하얀색 액체를 11자로 바르고 있는데요. 라텍스 꿀입니다. 많이 칠해놓으면 마르면은 먼저 칠한 것부터 접어요. 이게 좀 이거 말라야지. 안 그러면 축축해갖고 일어납니다. 신발을 만드는 공정의 특징은 작업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루 종일 지퍼에 접착제만 붙이는 작업자, 신발의 앞부분만 재봉하는 작업자 등등 공정의 세분화를 통해 작업량을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 재단 작업을 마친 겨울 신발이 한창 재봉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을 갖다 붙이면 이게 완성된 신발이 됩니다. 재봉하는 부분이 여기 저보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공정이 아주 힘든 부분. 이 부속이 보통 한 30개에서 한 많게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방한화는 여름철 신발에 비해 재봉 공정도 많고 부속품들도 많이 들어가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요즘 최고 인기인 패딩 부츠 작업 중입니다. 내려놨고요. 또 발이 돼. 이게 신발 어느 부분이세요? 뒤창. 뒤쪽이요?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정리를 해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번 과정은 좀 전에 완성한 패딩 부츠 뒤쪽에 방 하나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 털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방한화의 생명은 보온성이기 때문에 내피 작업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피죠. 털이 이제 이렇게 신으면 털이 이제 피부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털이 이렇게 감싸주는 부분 안에. 패딩 부츠는 내피를 붙인 후에도 아직 수많은 공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의 방한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최소 100명 이상의 손길이 닿아야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은 공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신발인데요. 마치 1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한 과정 한 과정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신발의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앞뒷면을 같이 박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발 원 모양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게 합쳐주는 거예요? 네, 완제를 만드는 거죠. 재봉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해 만들어 놓은 앞판과 뒷판을 이어붙인 후에 손으로 일일이 원단의 형태를 잡아줘 패딩 부츠의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으면 똑같이 놓으니까 신발 모양 나오죠. 이어갖고 이제 신발을 하면 됩니다. 재봉 작업을 마친 패딩 부츠는 다음 작업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되어 또 다른 작업실로 보내집니다. 패딩 부츠의 다음 작업은 재화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작업자가 목 부분이 완성된 패딩 부츠를 가지고 서둘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작업은 패딩 부츠 밑면에 라텍스를 바르는 작업입니다. 라텍스는 천연 고무로 신발 접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굳으면 뻣뻣해져서 원단이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은 라텍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열기가 있거든요. 네. 말라요. 이 가피가 말라. 라텍스가 말라. 왜 이렇게 열기를 가해줘야 돼요? 가해줘야 저 밑에 내려가서 다음 공정에 이래 부풀어 하지. 이번엔 작업자가 라스트라고 불리는 족형을 한 박스나 들고 왔는데요. 한쪽에선 다른 작업자가 새로 도착한 중창을 챙기고 있습니다. 족형은 신발의 기본이 되는 발 모양으로 신발의 형태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요. 이번 공정은 방한화의 바닥을 만드는 첫 단계로 족형에 창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라스트에다가 타카를 박는 거예요. 중창하고 라스트하고 붙이는 거예요. 네. 조용한 작업실에 침을 박는 소리만 들리는데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리랑 중창이랑 이제 안 맞추면 밑에 기계 쌀 때 모양이 안 맞아서 세분화되어 있는 분업 과정 중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되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다음 과정은 중창에 라텍스를 바르는 작업. 작업자가 쉴 새 없이 라텍스를 바른 족형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립니다. 그런데 중창에 라텍스를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붙일래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 좀 하얀 게 뭔데요? 이거 라텍스.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의 형태를 잡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과정이 끝나면 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돼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첫 과정은 열을 가해 신발의 발등 모양을 잡아주는 것.
노골노골해. 노골노골해요. 다음은 기계로 바닥까지 패딩 천을 오므려주면 옆에 있는 작업자가 바로 받아 중창이 있는 핀을 빼내고 또 다음 작업자가 미리 라텍스를 붙인 바닥에 패딩 천을 오므려 망치를 쳐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옆조립. 옆에 이거 묻는 거 옆조립이라고. 아, 옆조립이요? 옆조립이라고. 두세 명의 작업자가 옆 조립을 하고 나면 다음은 바닥 체크입니다. 바닥틀을 신발에 대고 접착해 바를 부위를 미리 체크해두는 작업입니다. 요거만큼 풀칠을 요렇게 해야 창하고 여고 창이 풀이 안 넘어오고 마이너스 안 되고 똑같이 접착이 잘 되게끔 창하고 신발은 접착이 잘 되게끔 선을 넘어가지 않게 약품을 잘 바른 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1차 바닥 고정 작업을 합니다.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 작업자들이 하는 과정이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벌써 오후가 됐습니다. 달콤한 휴식 시간. 335 모여 집에서 싸온 간식을 즐기는 작업자들. 분 쉬거든요. 10분 쉬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하나씩 하는. 역시 여비 언니가 최고다. 아, 원래 이렇게 드세요? 네,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맛있어요. 여기서는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짧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시작된 오후 작업. 이젠 거의 패딩 부츠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한 작업자가 부츠를 각각 한쪽씩 노란색 네모난 기계 안에 넣습니다. 신발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자 위와 앞, 뒤에서 모두 동시에 압력을 가해 누르기 시작합니다. 압축기요. 이렇게 여기서 붙여 이렇게 내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압축기는 사람의 손으로 1차 붙인 밑창을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죠. 압축으로 바닥까지 단단하게 붙인 신발은 냉각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뜨겁게 성형된 신발을 급속으로 냉각시키지 않으면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영하 15도에서 15분가량 급냉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접착 부분과 신발의 형태가 잘 유지돼 신발이 훨씬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정은 신발의 족형을 빼는 작업입니다. 기계로 할 수가 없나 봐요? 기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가 깨진다 이거. 이 뒤통이 깨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발 생산은 참으로 마지막까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족형을 뺀 신발에 한겨울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두툼한 깔창을 넣어주면 드디어 패딩 부츠 완성입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도 신고 나이 든 사람도 신고 최소 발도 편하고 그 털신하면 이게 이쁘잖아요. 이제 마지막 분량 검수와 포장 작업만 남았습니다. 완성된 신발을 각각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을 하고 사이즈 스티커를 붙입니다. 올겨울 추위를 책임져줄 패딩 부츠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주문도 많이 들어오지만 홈쇼핑도 많이 나가고 시장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사시려니까 시장에도 이제 많이 나가긴 많이 나갑니다.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예예. 10시간을 꼬박 서서 재단하는 사람부터 허리 한 번 못 펴고 재봉질을 하는 작업자들까지 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열심히 일하는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패딩 부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세탁 비용도 저렴하고 겨울이니까 따뜻하고 따뜻해도 좋고. 방한화 성수기를 맞아 하루 3,000켤레 이상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작업장엔 이 한겨울에도 선풍기가 돌아갈 만큼 뜨거운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겨울이면 15종류 이상의 다양한 방한화가 생산되는데요. 이번엔 가죽 털 부츠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근데 이게 신발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네요, 그렇죠? 네, 3번. 3번? 최소 3번 이상은 바뀌어요? 네. 또다시 반복되는 작업. 출하 전 잘못된 것은 없나 신발을 꼼꼼히 검수하고 또 하나하나 정성 들여 포장을 합니다.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사는 작업자들이 만든 따뜻한 신발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신는 사람도 정성껏 편안하게 신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팔리고 예. 인조 모피, 인조 후드 싸고 관리하기도 쉽고 실질적으로 좀 물빨래 이런 것도 편하고 여러 장점이 있어요.